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 국가기술 자격증 있잖아요. 국가기술 자격증이랑 그다음 화공기사 자격, 화공기사 자격이랑 화공기사 또 앞으로 개편되잖아요. 그 내용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볼까요? 자, 이 자격증 하면은 무쓸모. 요즘 자격증 관련돼 있는 광고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자격증은 이게 도대체 쓸모 있는 자격증이나 없는 자격증이냐. 그리고 너무 광고가 많이 나오면 오히려 이거는 상업적인 목적인 어떤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격증에 대해서 오히려 더 반발, 야, 이거 많이 따봤자 소용도 없을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많이 하는 게 전공 공부. 되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영어 공부. 자, 요 전공 공부랑 영어 공부만 할까? 또는 이제 이 자격증 따봤자 취업시 이력서 한 줄 쓰자, 한 줄 쓰는 거. 그래서 과연 이 자격증이 도대체 뭐가 중요하냐?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 같이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자격증 하면 우리가 아는 이제 수많은 자격증들 있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딴 자격증 중에 하나가 워드 프로세서 자격증이 있었어요. 그 워드 프로세서 자격증 지금 사용을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사용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그거 말고도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또 어디 그 대회 같은 데 나가가지고 수많은 뭐 자격증 또는 상 같은 거 받아오잖아요. 그 사회 나가서 거의 쓸모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이 자격증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그런 종류의 자격증이 많잖아요. 그리고 뭐 이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과연 따봤자 무슨 소용이 있느냐. 자, 그래서 그 내용과 관련돼서 한번 이 이제 내용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이 자격증을 우리 이제 보면은 국가 자격증이라는 게 국가 자격증, 그리고 민간 자격증이 있어요. 국가 자격증하고 민간 자격증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사실은 자격증 그리고 공신력을 가진 거를 기준으로 본다면 결국 국가 자격증이 사실은 공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서 누구나 가지고 있는, 물론 안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겠죠. 누구나 대부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가지고 있는 자, 국민 자격증 중에, 자, 자격증 중에 국가 자격증이 뭐가 있을까요? 자, 우리가 아는 면허증. 여러분 운전면허증 있잖아요. 운전면허증이 대표적인 국가 자격증이에요. 국가 자격증인데 그 운전면허증이 사실은 우리 신분을 또 나타내는 공신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다니기도 하지만 운전면허증으로 자신의 어떤 신분을 갖다가 증명하기도 하고 하죠. 왜냐하면 운전면허증은 양쪽에 사용되니까. 즉 면허증으로서의 기능도 하지만 내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공신력도 가지고 있으니까. 자, 그런 게 이제 국가 자격증이고요. 민간 자격증이 있습니다. 민간 자격증. 민간 자격증은 사실은 이제 어떤 그 회사라든지 아니면은 또 어떤 여러 가지 단체들이 이 사람은 이런 종류의 우리의 어떤 뭐 교육을 수료하고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갖다가 증명하기 위해서 발급하는 자격증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민간 자격증은 물론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체적으로 그 회사 안에서는 또는 그 협회 안에서는 이게 용도가 있는데 이제 국가에서 뭐 인정해 주거나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은 이게 이제 많이 약합니다. 그래서 자, 국가 자격증을 기준으로 보고 국가 자격증도 두 가지로 나뉘어요. 국가 기술 자격과 국가 전문 자격으로 납니다. 아마 여기까지는 맞는데 요거 두 개는 또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국가 기술 자격과 국가 전문 자격으로 나뉘고요. 국가 전문 자격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우리 또 국민 자격증이라는 공인중개사가 또 국가 전문 자격이에요. 공인중개사.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이공계 변호사라고 하는 변리사. 그리고 여러분들 또 의대 가면은 의사 면허를 또 따야 돼요. 그 의사고시 있죠. 의사, 간호사. 그리고 여러분들 또 이제 지금 또 한참 곽강을 받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또 자격증이 하나 있죠.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 자, 이런 것들이 국가 전문 자격이고요. 국가 기술 자격은 이제 이건 체계가 갖춰져 있어요. 체계가. 그래서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뭐 기술사 이런 형태로 체계를 가지고 있어서 자, 이 국가의 어떤 기술 표준을 만드는 그런 자격을 국가 기술 자격이라는. 그래서 뭐 화학 분석 기능사, 위험물 산업기사, 화공기사, 화공안전기술사 뭐 이런 것들이 국가 기술 자격이에요. 민간 자격은 여러분 웃음 치료사나 바리스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또는 국가 공인 민간 자격증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래도 민간 자격 중에서도 좀 더 공신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회계관리, 한자 능력 급수, PC 정비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국가 기술 자격을 살펴보겠습니다. 국가 기술 자격. 국가 기술 자격은 국가 기술 자격법으로 규정된 자격이에요. 이게 법에 있는 자격입니다. 자, 그래서 어디에서 뭐 광고를 많이 해서 상업적으로 막 나온다. 자, 그런 걸 떠나서 그 법에 이 자격이 명시가 돼 있어요. 그리고 국가 기술 자격은 자격 기본법에 따른 국가 자격 중 산업과 관련이 있는 기술 기능 서비스 분야의 자격을 말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국가 기술 자격은요, 국민의 생명 건강 및 안전에 직결되는 분야.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다리를 하나 교량 또 다리를 하나 짓는다고 합시다. 다리. 근데 다리를 갖다가 제각각 그 검증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리를 만약에 짓게 되면은 그게 이제 여러분들 표준에서 달라질 수도 있고 그 다리를 건너는 많은 사람들이 또 위험에 처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뭐 건축, 토목, 아니면 화공, 뭐 이런 부분들은 이제 국민의 안전에도 직결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국가 기술 자격으로 합니다. 그리고 사회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의 유지를 위해서 국가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고도의 윤리성이 요구되는 분야. 뭐 식품 같은 거 여러분들 그 안에 사실은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고도의 윤리성을 가지고 있어야지 안전하게 또 우리가 관리할 수 있죠. 자, 국가의 기관, 전략산업, 유지발전 및 신산업 육성을 위해서 국가적인 인력 양성 및 직무 수행 능력이 인정되는 필요한 분야. 뭐 이제 기관이라든지 전략산업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 전 사업에 공통되는 기초 직무로서 국가적인 직무 수행 능력이 인정되는 필요한 분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런 것들은 국가 기술 자격법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작업 환경 측정을 한다. 그럼 아무나 가서 작업 환경 측정을 하는 게 아니고 실제 뭐 산업위생관리기사 같은 자격을 가진 그런 데 가서 그런 자격을 갖고 있는 그 이제 인력 요건으로 그런 자격을 갖고 있는 분들이 가가지고 이 작업 환경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대기를 측정한다. 그럼 대기 환경 기사 있죠. 그 대기 기사를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 가서 자격을 이제 대기 여러 가지를 측정을 하고 또 확인하고 이렇게 국가 기술 자격법으로 규정된 어떤 그 법에 따라서 이 자격을 가진 사람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국가 기술 자격은 기능 계열과 기술 계열과 전문성이 있어요. 그래서 기능 계열, 기능사에서 기능장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우리 이제 어떻게 보면은 기능이라고 하지만은 굉장히 재주가 뛰어난 아니면은 국가에서 이러이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법으로 증명을 해주는 자 그런 부분이 사실 기능사, 기능장이에요. 그래서 기능사는 사실은 이제 자격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능장은 기능사나 산업기사를 따고 일정 기간 이상 이제 경력이 쌓여야만 기능장 시험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기능장은 기능 계열에 있어서 가장 마스터, 그러니까 가장 최고의 어떤 자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술이 있어요, 기술. 기술은 이제 공학적 지식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내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산업기사, 기사, 기술사 개념으로 가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4년제, 2년제 대학을 보통 졸업하면은 산업기사를 볼 수 있고요. 4년제 대학을 졸업하면 보통 기사를 많이 볼 수 있죠. 자기 전공과 관련된. 그리고 이 자격을 따고 일정한 경력을 갖추고 있으면 가장 최고의 기술사라고 하는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자격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그래서 기술 계열의 최고의 자격은 기술사가 기술 계열의 최고의 자격이에요. 자, 그래서 보통 이런 것들을 한 번에 다 도표화시키면 사실은 기능장과 기술사는 둘 다 최고의 자격인데 이걸 또 굳이 나누자면은 자,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뭐 이런 식으로 또 구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각각의 분야에서는 둘 다 최고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기술 계열의 최고는 보통 기술사, 기능 계열의 최고는 기능장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데요. 기능사는 자격 제한이 없어요. 자, 근데 산업기사는 보통 대학교 졸업하거나 보통 2년제 전문대학을 졸업하는 사람들은 산업기사 자격을 볼 수 있거나 실무 경력이 2년 이상 있으면 됩니다. 실무 경력. 자, 기사라고 하는 거는 이제는 대학교를 4년제 대학을 졸업한 그 4년이라고 하는 기간은 사실 실무 경력 기간을 갖고 와서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아니면 자, 2년제를 졸업하고 실무 경력이 2년 있거나 자, 3년제를 졸업하고 실무 경력이 1년 있거나 아니 실무 경력이 4년 있어도 가능합니다. 기능장은 산업기사 등급 이상 취득 후에 실무 경력이 5년 이상. 그리고 기술사라고 하는 거는 기사를 취득하고 나서는 실무 능력이 4년 이상 돼야지 기술사를 주는 게 아니고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험에 또 합격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자격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런 단계를 거쳐야지만 응시 자격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응시 자격을 자기가 이제 받고 거기에 따라 또 집중적인 공부를 통해서 또 취득을 하게 되면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이 사람은 이런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전문가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공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 학교 가면은 학사, 석사, 박사라고 해가지고 이 과정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과정들도 있지만 사회에서의 기술의 과정은 이 과정을 통해서 최고 등급인 기술사까지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기술사 자격을 따면 명함에다가 보통 기술사라고 새기고 다닙니다. 그래서 기술사라고 새기고 실제로 관련 자격법과 관련해 가지고 해당 분야에서 여러 가지 우대 대우를 많이 받아요. 물론 기사나 산업기사나 기능사나 전부 다 이 자격에다가 경력이 플러스가 되면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책임과 권한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자격을 따고 거기에 이제 업무 경력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추가해가는 형태로 사실은 이제 자격 관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검정 방법은 일반적으로는 기사 같은 경우는 보통 과목당 20문장이죠. 20문제. 그래가지고 보통 이제 과락은 40점 이상, 그리고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을 해요. 근데 필기시험과 실기시험 두 가지를 봅니다. 필기시험과 이 실기시험을 또 다른 말로 필답형과 작업형이라고 해가지고 두 개로 또 나눠서 하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이것도 60점 이상, 이것도 주관식이나 작업형 둘 다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60점 이상. 산업기사도 마찬가지예요. 산업기사도. 기능사도 60문항 한 번에 보고요. 보통 기사는 한 5과목 정도 있고요. 산업기사는 보통 3과목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사는 80문제에서 한 100문제 정도, 산업기사는 60문제 정도, 기능사도 60문제 정도고, 기능사도 60점 이상 맞아야 돼요. 그리고 여기 있는 필기시험은 전부 다 사지선다형 객관식이에요. 사지선다형. 실기시험은 사실은 이제 실제로 작업형 업무를 해서 채점하는 경우랑 그 다음에 주관식으로 이렇게 써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필답형 또는 단답형으로 채점하는 것을 같이 복합적으로 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60점 이상이면 합격이다라는 거. 100점 맞을 필요가 없어요. 예. 그래서 자격증이 필요한 이유는 자, 여기서 자격증이라고 하는 국가 자격증, 국가 기술 자격, 국가 전문 자격을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개인의 전문성을 위해서 내가 이거 자격증을 따면 나의 만족이 되게 일단은 크잖아요. 개인의 전문성을 위해서. 그 다음에 자격증 수당이 있어요, 또. 그래서 회사마다 그 내규에 따라서 자격증 수당을 줍니다. 기사는 얼마, 기술사는 얼마, 이런 식으로 자격증 수당이 있다 보니까, 그것 사실은 수당을 받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그 자격증에다 경력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자격증을 따고 나서, 기사 자격증을 따고 나서 거기서 경력이 붙으면은, 자, 그때부터는 이제 우리 기술자라는 이름이 붙어요. 그래서 초급 기술자, 중급 기술자, 고급 기술자, 특급 기술자, 그리고 가장 높은 기술사, 뭐 이런 식으로 등급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기술자의 어떤 그 등급에 따라서 이제 이분들의 그 이제 엔지니어링 단가가 달라지는, 기술 단가가 차등이 돼요. 그래서 초급 기술자보다는 위로 중급, 고급, 특급으로 갈수록, 즉 경력이 많아야 되겠죠. 그런 분들은 이제 엔지니어링 기술 단가가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당이 더 커지는 거예요. 기술사는 가장 일당이 큽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그 이제 인건비 산출할 때도 요걸 기준으로 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자격증이 없고 경력만 있으면 굉장히 긴 기간을 갖다가 해야지 여기 이제 기술자의 어떤 단계로 올라올 수 있는데, 일단 기사 자격증을 하고 거기서부터 이제 여러분들 경력을 쌓아 나가면 이 단계를 갖다가 일정 기간이 지날 때마다 내가 이제 기술 등급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노후 대비. 자, 이제 이런 국가 기술 자격들은 사실은 나이의 어떤 제한보다는 내 경력과 자격의 취득 유무가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있다고 해서 일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술 자격을 취득하신 기술사분들은 나이가 있으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실제 현업에서 이제 자기가 일할 수 있는 육체적인 능력만 된다면 얼마든지 나가가지고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술 전문성을 가지고 개인 컨설팅 등의 사업을 할 수 있어요. 기술사 사무실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이런 기술 자격이 필요한 이제 그 회사들 가가지고 거기서 일정한 자기의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자, 그런 어떤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엔지니어링 단과가 있죠. 그래서 엔지니어링 단과인데 이거 잘 안 보시겠지만 제가 뭐 설명을 드리면 이제 뭐 기술사가 제일 높고 기술사가 여기서 보면은 초급, 중급, 고급 뭐 이렇게 해서 숙련 기술, 요건 숙련 기술사. 그러니까 숙련 기술사는 여러분들 이제 자격을 일단 배제하고 봅시다. 여기서 초급, 중급, 고급, 특급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뭐 이제 여기 제가 하나 예를 들면은 자, 원자력을 볼까? 원자력이 제일 높으니까 23만 8,441원. 이게 초급이에요. 23만 8,441원. 그리고 이게 29만 4,250원. 조금 올라갔죠? 32만 5,720원, 2원. 42만 210원. 그러니까 특급 기술자가 42만 원 정도면 초급 기술자는 23만 원인가요? 23만 원 정도가 되는 거예요. 29만 원이구나. 29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29만 원과 뭐 42만 원. 그다음에 기술사는 더 높아요. 48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단계별로 이제 인건비에 대한 차등이 이렇게 주어지는 거니까 이 엔지니어링 업체 임금 실태조사 공표는 요 기준을 해가지고 이제 인건비 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있어요. 특급 기술자 뭐 몇 명에 예를 들어서 중급 기술자 몇 명, 초급 기술자 몇 명이 투여돼서 우리가 이 과제를 한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인건비 산정은 요 기준표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준표를 할 때 사실은 여러분들의 어떤 자격과 경력을 관리하기 위해서도 이게 국가기술 자격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예.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등급별은 정보통신 분야를 예를 들어서 이 등급을 보면은 초급 기술자는 기능사 자격을 취득하거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분들을 초급 기술자, 중급 기술자는 기사 자격을 취득하고 2년 이상, 기사 자격 취득 2년 이상, 산업기사 자격 취득 5년 이상, 기능사 자격 취득하고 10년 이상. 그러니까 자격증을 취득하고 나서 중급 기술자가 되는 거죠. 고급 기술자는 기사를 취득하고 나서 5년 이상 공사 업무를 수행한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그 정보통신 분야잖아요. 그럼 정보면은 이제 아무래도 여러분들 코딩이라든지 IT 업종인데 내가 굉장히 코딩을 굉장히 잘해요. 잘하는데 여러분 정보 처리 기사라는 자격이 있어요. 정보 처리 기사가 사실은 이 자격 있다고 프로그램 잘 짜는 거 아니거든요. 이 자격 있다고 능력이 더 뛰어난 것도 아니에요. 이 자격은 그냥 말 그대로 시험 공부해가지고 따는 거예요, 자격증을. 근데 이제 자격증을 시험 공부를 해서 땄어요. 딴 사람과 따지 않은 사람이 만약에 같은 선상에서 출발을 한다면, 물론 이제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렇게 공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만약에 한다고 했을 때, 인건비가 이렇게 차등이 돼요. 따지 않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5년 지난 거랑, 이거 기사 자격을 따고 5년 지난 거는 벌써 달라져요. 기사 자격을 따고 5년 이상 그 일을 했으면 고급 기술자가 되는 거예요. 고급 기술자. 근데 자격을 안 따거나 여러분들 아니면은 뭐 오랫동안 기능사 가장 낮은 자격을 땄다고 할게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여기 이제 보시면은 기능사 자격을 따고 10년 이상 해야지만 중급 기술자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벌써 여기서 예전에는 그런 차이가 없었는 줄 알았는데 막상 내가 이런 어떤 인건비를 산정하거나 아니면 내 경력 관리에 있어서는 이런 차이가 생겨버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내 실력에 대한 차이인가? 아니면 또 다른 거에 대한 차이인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이런 부분들은 고민이 있죠. 그러니까 처음에 출발선상에서 사실은 나의 어떤 생각을 너무 강하게 생각한 것보다 사회적으로 필요한 라이센스는 갖추고 진행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프로그램 잘 짜는 능력을 가지고 뭐 정보 처리 기사랑 전혀 상관없는데 하지 말고 이제 여러분과 관련돼 있는 전공이 그 전공이다 하면 적어도 4년제 대학 졸업할 때 그 기사 라이센스를 따고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게 좋습니다. 예. 자, 그래서 자격 취득을 그리고 자격 취득 이전 경력은 인정 기간의 50%로 산정한다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자격을 취득한 다음에 경력이 실제 여러분한테 유효하게 그대로 작동되는 거지. 자격을 취득하기 전에 많이 쌓였잖아요. 그럼 그거는 반토막돼서 이렇게 합쳐지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도 사실은 있죠. 자, 그래서 자격증이 필요한 이유인데요. 이것도 이제 제가 기사를 하나 갖고 해서 조선닷컴이네요. 그 조선닷컴에서 기사를 하나 갖고 왔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자격증만 있어도 15만 원까지 월급을 더 준다 해가지고 이제 이 그림이 좀 반전이 돼서 그런데 여기 보시면 기술사는 5만 원, 기능장 기사에는 3만 원, 산업기사에는 2만 원 이하를 더 받게 된다.
근데 이제 이게 금액이 좀 작아 보이는데 회사마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회사는 더 많이 주는 회사도 있고 어떤 회사는 더 적게 주는 회사도 있고 심지어는 안 주는 회사도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같은 5만 원이라도 이게 여러분들 직장을 다니면 뭐 1년 다니면 끝날 게 아니잖아요. 이게 매달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보통 10년, 15년, 20년 한번 쌓아보세요. 제 생각에 자동차 한 대 값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라이센스를 갖고 있으면, 자격을 갖고 있으면, 이 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업무를 갖다가 확장하거나 국가 과제를 갖다가 뭐 이제 국가 과제를 갖다가 이렇게 따오거나 할 때도 여러분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자격증 수당 외에도 여러 가지 고과 점수라든지 아니면 승진에 있어서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